네, 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둘째 마당의 첫 번째 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우리 뷰와 뷰의 크기 속성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뷰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이 부분부터는 우리가 화면 쪽에 집중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첫째 장, 둘째 장, 자, 이렇게 셋째 장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이 앱이 또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중간에 또 볼 텐데, 그 전에 화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자, 이걸 먼저 볼 거예요. 그건 얘기한 것처럼 화면에 일단 익숙해져야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화면에 대한 걸 하려고 그러면 뷰라고 하는 걸 먼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뷰의 필수 속성 이라고 하는 게 크기와 관련된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크기 속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일단 뷰가 뭐냐 그럼. 자, 이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라고 하는 거는요, 안드로이드의 화면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화면 구성 요소를 뷰라고 합니다. 뭐 쉽게 우리가 처음에 첫 화면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글자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게 글자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뷰 위에서 글자가 보인 거예요. 버튼을 추가하게 되면 그 버튼도 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화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전부 다 뷰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화면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화면이라고 하는 그 전체는요, 자, 그 버튼이나 또는 글자라고 하는 뷰를 담고 있는 뷰 그룹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뷰 그룹. 일종의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 뷰 그룹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뷰 그룹은 담아놓고 있는 건데, 어쨌든 담아놓고 있는 것도 화면에 추가되어 있어야 그 안에 뭔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 담아놓는 게 뷰 그룹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각각을 뷰라고 한다. 근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뷰 그룹이 뷰를 상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상속이 뭐냐? 그 속성을 그대로 갖다 쓰겠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자, 뷰 그룹 안에 뷰를 담아 놓을 수 있는데 그 뷰가 만약에 다시 뷰 그룹이라면 무슨 얘기냐면 뷰 그룹이 뷰를 상속했기 때문에 뷰 그룹은 곧 뷰가 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뷰 그룹 안에 뷰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뷰가 다시 뷰 그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다시 뷰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면 안에는 그 뷰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고요. 그 안에 다시 또 다른 그릇이 들어가면 그 안엔 또 다시 뷰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층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자,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자, 그릇 안에 다시 그릇이 들어갈 수 있다. 그 그릇 안에는 뷰라고 하는 구성 요소들을 담아둘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뷰와 뷰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뭐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하다 보면 아, 이런 얘기구나 라고 하는 건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 화면을 만들다 보면. 자,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 버튼이나 텍스트 뷰 이런 것들, 자,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텍스트 뷰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뷰라고 하는 거 안에는 뷰 그룹도 들어가잖아요. 뷰 그룹도 결국엔 뷰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게 위젯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다른 언어에서 컨트롤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자, 이 뷰 그룹이라고 해서 다른 것들을 담아놓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레이아웃은 다른 뷰들을 담아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 뷰들을 배치하는 역할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뷰를 추가하면 알아서 순서대로 쌓아줘요. 블럭처럼. 벽돌 쌓기처럼. 그게 뭐예요? 내가 그냥 추가하면 추가한 위치에 그냥 걔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치를 이 뷰 그룹이라고 하는 애가 얘 담고 이 그릇처럼 뷰들을 담고 있는 애가 위치도 결정을 막 해주는 거죠. 그죠? 위치를 결정을 해주니까 그런 것들을 레이아웃이라고 한다. 자, 대표적인 게 몇 가지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자, 개념을 대충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일단 그 개념을 이해했다면 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배치를 해주면서 그 안에 뷰들을 담고 있는 건데요. 이 레이아웃 안에 다시 레이아웃이 들어갈 수 있다는 하는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릇이라고 하는 거 안에 뷰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뷰 자체가 다시 뷰를 담고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안에 다시 레이아웃이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레이아웃 안에 두 개의 레이아웃이 들어가게 되면 영역을 나눠서 구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거 자바의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자, 기초적인 내용인데 혹시나 상속이라고 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자, 우리 소스 코드를 볼 때 자, 우리 소스 코드 어디 있어요? 자동으로 만들어진 자바 소스 코드가 main activity.java인데요. 여기 가보면 public class 뭐예요? 클래스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죠. 자, 자바는 모든 코드가 소스 코드가 클래스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죠? 기본적인 기능을 구성할 때는 클래스 안에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클래스 안에 메소드나 변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걸 이제 멤버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새로 만들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작업이 들겠죠. 그죠? 시간과 노력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그대로 일단 쓰겠다라고 하면 extens라고 해서 상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뒤에 오는 게 뭐냐? 화면을 나타냅니다. 안드로이드의 화면은 액티비티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액티비티를 상속을 하면 이거 자체가 화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이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앱 컴패드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 얘기는 화면을 위한 기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내가 만들지 않아도 쓸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부모 클래스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액티비티인 걸 상속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은 this라고 하고 부모는 super라고 한다. 자, 뭐 기본적인 객체 지향 언어의 내용이죠. 자, 자바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메소드 또는 함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정의한 함수를 호출해서 쓰게 되죠. 자, 그런 내용들. 자, 전부 다 기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자바의 기초 정도만 봐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자바 플러스 안드로이드 다루는 기술 같이 자, 안드로이드를 위한 핵심 자바 내용을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면을 만드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자, 화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용자 눈에 보이는 화면이 XML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XML 파일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제 웹을 혹시 해보셨다면 웹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태그로 구성되는데 태그는 시작 태그와 끝 태그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리고 시작 태그가 끝나는 부분에 슬래시를 붙이면 끝 태그 없이 그냥 시작 태그와 끝 태그가 같이 있는 형태가 되죠. 그 안에는 속성 이퀄 속성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속성 이퀄 속성 값. 그래서 자, 이걸 띄워서 스페이스 공백을 통해서 여러 개의 속성 값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뷰라고 하는 이 태그를 보면 자, 글자가 올라갈 수 있는 뷰 또는 위젯을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뷰라고 하는 거는 자, 화면에 보이는 모든 걸 뷰라고 하는 거고요. 텍스트 뷰는 특히나 눈에 보이는 그런 거니까 위젯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속성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 보면 텍스트 뷰라고 하는 뷰의 이름이 있는데 꺽쇠 뒤에 꺽쇠예요. 꺽쇠 이름이. 자, 근데 여기 보면 꺽쇠가 뭐예요? 태그죠. 근데 이 태그의 이름이 뭐뭐점 뭐뭐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는 패키지 이름까지 같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패키지 이름을 안 넣어도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패키지 이름까지 다 넣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제공하는 API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자, 텍스트 뷰는 미리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넣을 필요가 없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거나 또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쓸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XML 파일에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눌러서 원본을 가봤더니 어떻게 돼요? 아, 요게 들어가 있네요. 이건 뭐예요? 외부 라이브러리를 쓴 겁니다. 자동으로 외부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외부 라이브러리 형태로 빼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그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XML 레이아웃이 들어가 있다. 근데 이 안에 보면요. 자, 여기에 그 XML 액티비티 main.xml을 열어서 보면 디자인 탭이 있는데 자, 이 디자인 탭의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을 보면 속성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에 버튼을 선택하고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 중에서 필수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있는 레이아웃 위드스와 레이아웃 하이트가 됩니다. 이게 필수 속성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탭을 눌러서 자, 원본 XML을 보게 되면 자, 요것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태그죠. 이걸 이제 최상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최상위 레이아웃에도 보면 레이아웃 위드스와 레이아웃 하이트가 있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안드로이드 땡땡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안드로이드 API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속성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 안드로이드 땡땡을 붙여줘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는데 이 버튼 태그 안에도 어떻게 돼요? 레이아웃 위드스와 레이아웃 하이트가 있죠. 자, 이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빼볼까요? 이렇게 빼보죠. 어떻게 돼요? 빨간 줄이 보이면서 에러 표시가 뜹니다. 자, 갖다 대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컨트롤 G를 눌러서 원래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